행실부부 거짓말 탐지기부터 얘기해볼게요, 여러분들. 여자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결혼 생활 동안 남자 문제 없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 핸드폰 봤었는데 소개팅 어플이 있었대요. 남자 문제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소개팅 어플까지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질문으로 했던 거죠. 남자 문제 없었다고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그 결과,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이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이 여자도 남자랑 결혼 생활 중에 소개팅 어플을 왜 깔아? 아무리 이 남자가 바람피고 유흥 막 그렇게 해가고 돈 써가지고 여자 만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여자도 이 남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똑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지. 남자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거짓으로 나왔어요. 이 여자가 지금 외벌이로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결혼 기간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남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막장이지만 이 여자도 계속 밖에서 자기가 돈 번다면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자 말로는 따로 만나거나 그런 적 없다고 변명했는데 모르지. 밖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밖에서 일하고 할 때 밖에서 뭐 남자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이 남자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했거든요. 이 여자가 남자한테 했던, 남자에게 물어봤던 거짓말 탐지기 질문이 24살 외도녀하고 성관계를 가졌냐 질문이었어요. 이 24살 외도녀는 이 여자의 첫째 딸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이 여자의 첫째 딸도 24살인가 24살. 이 남자는 그 이 거짓말 탐지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외도녀하고 모텔까지는 갔지만 잠은 안 잤다. 내가 그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가 진실로 나왔어요. 모텔까지 가서 잤는데 진짜 잠만 잔 거야. 그게 진실로 나왔어. 오히려 이 여자는 소개팅 어플 깔아가지고 뭐 남자 만났냐, 남자 문제 없었냐 그거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없었다고 한 건 거짓으로 나왔고, 이 남자가 모텔까지 가가지고 24살 외도녀랑 성관계를 가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안 가졌다 말한 게 진실로 나왔어요. 반전이야 반전. 이 남자는 계속 당당해요. 나는 비록 그 여자랑 놀았을 뿐이지 성관계는 안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놀 때 노는 거다. 바람 피는 게 아니다. 엄청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 주고 여자랑 노는 거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지 바람은 외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개소리죠. 마치 남녀관계가 친구가 있다는 것처럼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이 남자도 경제적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풀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제가 이혼수요 캠프를 자주 봐왔는데 이번에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번처럼 분노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에 대해서는 경멸을 하면서 화를 내고 소리도 치지더라고. 재밌어요. 재밌었어. 아이를 폭행했고 외도를 했고 명의 도용에다가 유흥, 폭언 이런 것들을 다 한 남자이기 때문에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 남자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위자료들 중에 가장 센 위자료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이 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성관계 안 했다. 유흥은 바람이라 생각 안 한다. 돈 주고 노는 거일 뿐이다. 나는 성관계 안 하고 그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되게 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인 얘기가, 내가 이게 잘못인지 몰랐었다고. 이제 잘못인 거 알았으니까 안 걸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통은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게 맞는데 이 남자는 안 걸리겠대.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유책 배우자로 돼서 위자료까지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도 이 남자는 제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안 걸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되게 특이하죠? 이 남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딸들이랑 다 함께 살았었어요. 이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도 문제가 많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조의 의무가 있어요. 법적으로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성관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남자 되게 특이한 게 본인이 어설프게 뭐 어디 굴러다니는 그런 잡다한 법지식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엄청 빠삭하게 알고 있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막 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전문가들, 변호사분들이랑 그리고 조정위원장 그분들 앞에서 계속 자기가 이 사람이 법 얘기하니까 참 가소롭기도 하면서도 한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폭행, 셋째 폭행한 거 있잖아요. 셋째 폭행한 것도 이 남자는 반성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여자분이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셋째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와이프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이런 세상에 이런 개논리 처음 봤어.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어? 중간 역할 안 해도 본인이 셋째를 그렇게 폭력을 써놓고 바닥에다가 패대기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가 다쳤어요.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셋째가 이 남자가 패대기 친 것 때문에 막 다쳤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말리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갖고 이 남자는 중간 역할 못했다면서 3천만 원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 변호사분이 양날의 변호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하는 대로라면은 애한테 보복한 거냐, 보복하면은 그렇게 패대기 쳐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남자는 계속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셋째가 잘못했다, 셋째가 애 엄마한테 욕하고 셋째가 폭행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까지도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본인 셋째도 문제가 많으면서 그 셋째가 나한테 우리 엄마 울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울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분노하게 됐다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 남자가 요점을 못 잡고 있는 게 그냥 때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때린 거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계속 이 남자는 계속 그냥 쓰자는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잘못 인정하면은 독박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이제 잘못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고 이 남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끝까지 계속 발뺌하려고 하면서 셋째 탓을 하려고 해요. 되게 치사하게도. 보통 뭔가 법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이 100%야.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이렇게 발뺌하고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좀 그런 쪽으로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런 불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외도에서 아까 외도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외도에 대해서도 이 남자가 외도한 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여자도 약간 외도 비슷하게 완전 깔끔하지 않게 이 남자 친구 모텔방이었나? 거기를 이제 와인 갖고 들어갔었잖아요. 이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정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100% 잘못하기만 했으면은 깔끔할 텐데 뭔가 이 여자도 책 잡힐 짓을 해가지고 다 뭔가 좀 애매하다고. 남자 변호사는 여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 이 남자의 잘못을 퉁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도 남자 문제가 있고 이 남자는 뭐 여자 문제가 많고 끼리끼리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막장이고 둘 다 별로야. 남자가 이 여자가 틈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잘못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아주 대놓고 인터뷰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남자가 비록 이 여자가 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이지만 이 여자가 생각이 틈이 많고 흠이 많다 보니까 뻔뻔하게도 이 남자가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계속 이 여자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하기로 했나요? 여자분 한다고 하던데 서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하기로 했는데 최근 뭐 근황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왔던 걸로는 아직 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라이브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 했나봐요. 아무튼 이게 소액결제도 이 남자가 소액결제한 거에 대해서 명의도해가지고 막 소액결제를 여러 번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자랑 배달 음식 같이 먹은 거다. 실제로 여자가 그게 이제 그 소액결제인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여자도 같이 먹은 게 실제로 그게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당당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명의도용이랑 소액결제 이 자체도 다 잘못된 거거든요. 본인 돈으로 지 핸드폰으로 지가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사기를 명의도용을 해. 그러니까 계속 이 남자가 변명하고 그러니까 위자료 3,000원으로 줄이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남자는 계속 당당하게 너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뻔뻔하게 잘못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도 위자료 나는 절대 3,000 못 준다고 3,000도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날의 변호사님이 정말 화를 내거든요. 방송이라 지금 좋게 하는 거지 만약에 재판이었으면은 내가 너랑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가서 5,000도 받아낸다고 이렇게 진짜 세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날의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 감정적인 모습 보여주는 거 처음 봤어요. 표정이 다르시네. 표정이. 양날의 변호사님도 되게 좀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렇게까지 막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이 남자분한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변호사님이 화를 내면은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거나 내가 진짜 뭔가 실수했나 잘못했나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 남자는 기죽지도 않아요.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 남자는
아니 어른이라 해가지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니라고, 셋째 때문에 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또 당당하게 또 얘기합니다. 셋째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양다리 변호사님은 또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상처받으면 폭행해도 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나는 그 셋째가 먼저 내 얼굴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내 얼굴에다가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뿌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이제 법적으로 전문가 아니지만은 물 뿌린 거랑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가지고 바닥에 내팽겨치는 거랑은 같지가 않아요. 너 물 뿌렸으니까 내가 너 주먹으로 네 면상에다가 주먹을 꽂아도 돼,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물 뿌렸다 해가지고 다치지 않았잖아요. 얼굴에 물 맞았다 해서 다치지 않았잖아. 근데 이 남자가 그 셋째를 봐봐가지고 바닥에다가 내팽겨쳐버린 거는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크게 다치는 거니까 이 남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잘못한 건데, 계속 이 남자는 변호사들 앞에서도 계속 뭐 지 잘났다고 당당하니까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계속 이 남자가 뻔뻔하게 기싸움하고 지 할 말하면서 당당하니까 가만히 계시던, 늘 항상 가만히 있었던 조정위원장님이 당신 토도하지 말고,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때리면 처벌받는다, 이거는 무조건 처벌받는 거다. 남자는 계속 이 남자가 쌍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정위원장님이 이유 불문하고 당신이 지금 애한테 한 폭력은 무조건 벌받아야 될 정도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정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되게 좀 속 시원했어요. 이 남자가 계속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정위원장님이 단칼에 토다지 말라고 해서 딱 끊어버리더라고. 이 명의도용에 대해서, 나는 명의도용이 이 여자도 같이 배달음식 시켜먹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자료 3천만 원도 너무 과하다, 2,500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셋째 딸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도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제 정말 분명히 100% 잘못한 그런 명의도용이나 이런 것들, 외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자는 이자료 2,500만 원이 아니라 나는 3천만 원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 차이잖아요. 500만 원 차이. 여기서 서로 감정이 이제 딱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태도나 행동보다도 이 돈 500만 원 차이, 여기서 서로 감정이 확 상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한테 도발합니다. 증거 있냐고 하면서. 증거 갖고 오라고. 녹취했냐고. 녹취했으면 녹취한 거 갖고 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전형적인 범죄 저지르고 발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야. 그리고 여자가 외벌이로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잖아요.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여자가 이제 밖에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도 이 남자가 여자가 경제활동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커녕 여자가 밖으로 나돌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자가 돈 벌어오고 밖에서 돈 벌어오고 그런 게, 여자가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밖에서 나돌았대. 그러면서 애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용돈 주고 말로 푸는 걸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뻔뻔하게도. 이 여자가 애들한테 신경 안 쓰고 애들한테 해준다고 해봐야 그냥 잠깐 말하는 정도, 그리고 용돈 주어주는 정도, 그 정도인데, 이 남자는 애들 키울 때는 그런 걸로 이제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뻔뻔하게도 첫째 둘째 다 나가게 만들었고, 셋째도 결국엔 가출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남자가 패대기 치는 바람에. 넷째도 이 남자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울하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 육아나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완전 진짜 최악인 사람이 그런 얘기 뻔뻔하게 하니까,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애를 때리냐면서 화를 냅니다. 내 애도 아니고 그 어린애, 이 여자분의 딸을,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딸한테 손찌검하고 패대기 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죠. 남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이제 지 얘기만 하면서 당당하고 뭐 이러니까, 양날의 변호사님도 너무 이게 또 길어질 것 같고,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제 가상의 그거잖아요. 가상법정. 양날의 변호사님이 이 여자분한테 남자가 답이 없다 보니까 위자료 2,500 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이 남자 설득이 안 되니까, 반성은 1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양날의 변호사님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알겠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2,500으로 합의가 됩니다. 이제 재산분할 얘기를 해야 돼요. 재산분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위자료 얘기였고, 이제 재산분할. 여기 재산분할에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여자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1,700이거든요. 폰 관련해가지고 이 남자가 돈 쓴 거 800, 그리고 예식장 비용 700, 그리고 나머지는 유흥비에 들어간 비용이 나머지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자가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그렇게 여자 불러서 놀고,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부르고 무슨 돈으로 그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돈으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1,700을 차용증까지 썼고 이 여자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 남자가 돈도 없는데 여자가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돈을 유흥비까지 썼다는 게 뭐 이런 콩가루 집이 다 있나 싶었어. 이게 말이 되나. 남자 변호사분이 이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부부는 공동재산 아니라고. 각
각각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도 사실 이번에 이혼수요 캠프 보기 전까지는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재산. 원래는 이 차용증 쓴 것처럼 예식비를 여자한테 7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주기로 했었어요. 차용증까지 썼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또 말을 바꿉니다. 결혼식 같이 했으니까 반반이래요. 7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말을 또 왜 바꿔? 조정하니까. 그리고 차용증을 쓴 이유도 여자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자분 첫째 딸, 둘째 딸, 이 딸들이 이 남자가 싫었대요. 이 남자가 싫어가지고 이 남자 만나는 거 반대했었는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차용증 억지로 쓴 거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 남자가 반성하는 게 1도 없고 너무 정말 끔찍한 빌런이라 생각합니다. 미안함도 1도 없고. 그래서 이 남자가 억지 부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그럼 1,400으로 해주겠다. 그래 그럼 예식장 비용 그래 같이 썼다 치고 예식장 비용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1,400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1,400 내놔라. 1,400 재산분할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1,400도 많대. 700에서 800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데 1,400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돈이 지금 위자료가 아니에요. 재산분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분할이 1억도 아니고 1,700 이거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40대인 분들이. 진짜 딱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한다거나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진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가정. 벌면 다행이야. 이 남자는 오히려 이 여자를 신용을 망가뜨릴 정도로 막 살았으니까 미래가 없죠. 미래가. 본인이 줘야 될 돈이 분명히 있고 차용증까지 있는데도 계속 이 남자는 발뺌하면서 돈을 계속 깎으려고 해요. 여자 변호사 양나래 씨가 양나래 님이 너무 이 남자가 건방지고 괘씸하니까 그 남자분한테 너가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우리도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너의 뭐 시동생 이사하고 이사 비용 그리고 뭐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우리도 그쪽한테 받아낼 돈이 더 크다 얘기하니까 이 남자 하는 말이 민사 걸라고. 부동산이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여자분이 분명히 여자분은 남자분이 같이 가서 계약하자 해서 계약한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그렇게 한 거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갚겠다고까지 했었다고 말을 했어요. 돈들에 대해서. 근데 남자는 계속 계약은 같이 가서 한 게 맞는데 갚겠다고 한 거 증거 있냐고 또 이렇게 발뺌합니다. 민사 걸려요.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기껏 도와줬더니 막상 돈 갚으라고 하니까 증거 있냐고 하면서 완전 대놓고 뻔뻔하게 발뺌해요. 여자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 1,000만 원 조정하는 것도 나는 불만이다. 800으로 쇼부 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나래 변호사님이 처분문서 효력을 뒤집는 거는 소송에서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남자는 인정하지 않고 안 된다. 1,000만 원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 남자가 방송에서는 더 심하게 계속 막 절대 안 된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 준다고. 자기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우리 남자 변호사가 이제 이 남자 변호해 중이 아니라 남자가 계속 변명하고 못 준다 그러고 여자도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끝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위원장님이 나서가지고 너 지금 돈 있냐고. 지금 현재 줄 돈 있냐. 만약에 지금 네가 바로 여자한테 돈을 9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럼 900으로 하겠다. 전국을 찌릅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돈이 없잖아요. 쥐뿔도 돈도 없지. 뭐 돈이 뭐 얼마 있겠어. 100만 원도 없겠죠. 지금 바로 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조정위원장님이 지금 바로 줄 돈도 없고 돈도 못 주면서 금액을 깎자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딱 이제 정리를 해요. 여기서 서정훈 씨도 그렇고 다들 진짜 완전 속 시원해가지고 조정위원장님이 괜히 조정위원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조정위원장님이 지금 이제 바로 지급을 못하는 거라면은 위자료는 2,500만 원 아까 정해진 대로 2,500만 원하고 채무금에 800, 900 이렇게 깎으려고 할 게 아니라 1,000만 원으로 결정해라. 이게 딱 정리를 해주거든요. 말라면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위자료 2,500 그리고 재산분할 1,000만 원. 이 변호사들 상담 받기 직전에 이 남자가 여자분이랑 같이 방 쓰는 숙소 안에서 그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이 남자 어머니하고 남자 엄마하고 전화 통화 하는데 남자 엄마도 막 이 남자한테 여자랑 빨리 이혼하라 그러고 난리를 쳐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지를 전혀 모르고 이 남자의 어머니도 여자 탓만 하더라고.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뭐 어쩌다 하면서 이혼하라고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아무튼 그런 장면도 보기가 불편했지만 더 불편했던 거는 전화 통화를 끊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여자가 다 들었거든요. 이 남자 엄마랑 통화하는 내용을.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다가오더니 손 달라고 하면서 손 줘봐 하더니 손 잡고 용인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 고마울 때는 고맙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안아줄 테니까 나한테 안기라고 하면서 또 안더라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이 여자도
하나도 정상이 아니다. 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기괴하고 이상한 사람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놓고 이제 조종할 때 돈 몇백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걸로 주네 못 주네 하면서 감정 싸움 하더니 결국에는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먼저 이혼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다음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미래가 없는 그런 관계라 생각해요. 남자는 끝까지 여자 눈빛이랑 여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똑같은 상황 날 것 같다면서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성은 없어요. 셋째 딸에 대한 미안함이나 여자의 신용을 망가뜨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 전혀 반성은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하는 말도 여자 눈빛이랑 여자가 이제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상황 날 것 같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끝까지 행실부부 이 남자 다 왔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현재는 이혼을 안 하고 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 끼리끼리니까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이 부부랑 같이 살고 있는 넷째 있잖아요. 참 넷째가 빨리 첫째 둘째 딸들이 좀 도와줘서라도 좀 넷째가 이 부부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있는 부부들 중에서는 이웃수녀 캠프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부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었고 역대 최악은 리와인드 부부. 리와인드 부부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번에 18기가 참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 중에서도 최악. 자매끼리 뭉쳐 사는 게 좋지. 자매끼리 뭉쳐 살아야죠. 이런 행실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식들이 빨리 부모를 손절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야말로. 자녀가 있는 도식분들이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재혼을 서두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정말 도식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악의 저는 실수라 생각합니다. 최악의 잘못.